힘내서 잘 봅시다. 다시 9번 문제 49번. 자, 전체 집합의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저거를 만족시킬 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그랬어. 자, 우선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집합의 특이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빨리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푼다고.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지 못하면 푸는 게 힘들어 많이. 물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못 그려도 답안지나 이런 것에서 그냥 막 수식으로 풀어나가는데 이거 불가능에 가까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한 상황의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계속 많이 보면서 상황을 많이 마주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를 빨리 어떤 명제가 참인지, 그래서 집합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건 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볼게. P에서 Q를 뺀 게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되고 싶대. 근데 지금 문제에서 P랑 Q랑 R은 셋 다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 그러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다. 선생님이 아까 잠깐 흡수 법칙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얘를 빨리 보자마자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지. 각각의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P 교집합 Q가 R이 된다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P가 Q의 부분집합이 상태에서 요걸 만족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Q 안에 P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있어야 돼. 그럼 이런 상황에서 P 교집합 Q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니? 이런 상황, 특이한 상황에서 P 교집합 Q를 계산하면 이거 P가 나오거든. 그럼 결국 결론은 P랑 R이 갖고 싶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R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해보면 P랑 R은 같은 상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로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물어본 거지. 그럼 상황을 봤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다.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고 물어봤네. 필요 충분 조건은 둘이 완전히 같은 거지. 그러니까 R이면 P이다도 참이고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요걸 말하고 싶었던 거고, 필요 충분 조건의 집합의 포함 관계는 둘이 완전히 같냐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P하고 R이 지금 같은 상황이 돼야 되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고 물어봤어. 필요 조건은 어떤 명제가 참인 거야? R이면 Q이다가 참인 거지. Q가 화살표를 맞아야 필요 조건인 거잖아. 그러니까 집합 사이의 관계가 R이 Q의 부분집합인지를 물어본 거고, 얘도 지금 R이 Q의 부분집합이 맞으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A 정말 좋은 문제니까 이런 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0번. 자, 지금 60번 같은 문제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이 돼서도 계속 뭔가를 잘할 수 있냐 없냐, 이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뭔가를 잘할 수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되는 문제고 익혀야 되는 문제거든. 이것도 이제 이 문제에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를 좀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세 자연수 ABC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우리는 빈칸 채우기만 하고 싶은 거잖아. 사실 빈칸 채우기만 잘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통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얘를 이제 응용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좀 잘 해볼게. 지금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 A, B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가 핵심인 거거든. 만약에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1, 2인 자연수의 집합을 각각 S0, S1, S2라고 한다 그랬어. 이게 되게 의미하는 게 있는 거거든. 우리가 좀 이것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 만약에 우리 짝수다, 홀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짝수다, 홀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얘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2의 배수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랑 똑같아. 그러면 2의 배수냐라는 거의 정의가 뭐니? 2의 배수다의 정확한 정의는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밖에 없니?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 나머지라는 게 내가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반드시 뭐보다 작아야 돼? 내가 나눈 수인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밖에 없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야. 나머지가 0이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K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2K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2 곱하기 어떤 놈 더하기 1 뒤에 이렇게 더하기 1이 있는 게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를 짝수, 이런 수를 홀수로 표기하자라고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응용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어떤 수를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어떤 수를 3으로 나눈다라고 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밖에 없을까? 내가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나머지가 0이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인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빨리 고등학생이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수는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K로 표현할 거야. 이거 뭐 K가 아니라 뭐 N을 써도 되고 뭐 X를 써도 좋고 어쨌든 이런 걸로 표현하면 무조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야. 그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빨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 3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1인 수만 나와. 그럼 나머지가 2인 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3K 플러스 2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수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모든 수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어떤 수를 4로 나누겠다? 그러면 나머지가 0인 놈, 1인 놈, 2인 놈, 3인 놈이 있을 거고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쌓여야 2학년, 3학년 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어려운 문제들. 그럼 이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 1, 2인 자연수의 집합을 각각 S0, S1, S2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S0는 다 어떤 꼴로 표현 가능한 수들의 모임이냐면 3K 꼴로 표현 가능한 수들의 모임인 거고 S1은 3K 플러스 1의 꼴로 표현 가능한 수들의 모임인 거고 S2는 3K 플러스 2로 표현 가능한 수들의 모임이다라는 걸 빨리 체크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해보자고. 잘 봐. 원래 이제 다 빈칸이 아니라서 안 해봐도 되고 선생님은 원래 빈칸 채우기 문제는 빈칸만 보는 걸 좋아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가져가야 될 내용이 있는 거니까 선생님 좀 한 번만 해볼게. 자, A가 S1의 원소고 B가 S1의 원소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S2의 원소가 된대. 이걸 한 번만 확인해 볼게. 문제를 풀 땐 전혀 쓸모없지만 한 번만 해보자고. A가 S1의 원소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가 되고 싶다는 거니까 우리는 빨리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3 곱하기 어떤 놈 더하기 1의 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 3a 프라임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b도 S1의 원소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다라는 의미로 3b 프라임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거야. a를 표현했고 b를 표현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3a 프라임 더하기 1, a 대신에 3a 프라임 더하기 1을 집어넣고 b 대신에 3b 프라임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얘를 계산을 해보는 것이. 전개 한 번만 해볼게. 전개하면 9a 프라임 제곱 플러스 6a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9b 프라임 제곱 더하기 9b 프라임 더하기 6b 프라임 더하기 1이 될 거거든. 잘 봐봐. 여기 있는 4개는 얘랑 얘랑 얘는 이 4개는 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냐면 3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3으로 묶으면 3a 프라임 제곱 2a 프라임 3b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1 더하기 1은 뒤에 얼마로 나눌 거냐면 플러스 2로 이렇게 나겠네. 그럼 마치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면 3 곱하기 어떤 값, 이 a 프라임, b 프라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값이 나올 거거든. 3 곱하기 어떤 놈 더하기 이 꼴로 표현이 됐으니까 얘가 지금 어떤 꼴로 표현이 된 거야? 이 꼴로 표현이 된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가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2인 수가 나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S2의 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 이걸 해달라는 거야. 이걸 해달라는 거지. 그럼 이제 3번 이제 가에 들어갈 걸 찾아보자고. A가 S1의 원소이거나 A가 S1의 원소이고 B가 S2의 원소이거나 또는 A가 S2의 원소고 B가 S1의 원소인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거 둘 다 해볼 필요 없이 둘이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보면 되겠지. 여우같이. 근데 이거 A반에서 수업할 때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 이거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여우같이 풀어야 돼. 둘 다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니까 굳이 힘들게 둘 다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보면 될 거라고. 그래서 요걸 해볼게. 요 상황을 해보는 거.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잘 따라봐. A가 S1의 원소고 B가 S2의 원소야. A가 S1의 원소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란 얘기니까 A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3A 프라임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B가 S2의 원소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수란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계산을 해보죠. 계산을 하면 A 대신에 3A 프라임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볼 거고 B 대신에 3B 프라임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보는 거지. 그냥 계산해봐. 전개하면 돼. 자, 얘 전개하면 9A 프라임의 제곱 6A 프라임 더하기 1이 될 거고 요거 전개하면 9B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12B 프라임 나오겠네. 12B 프라임 더하기 4가 나올 거거든. 자, 이거를 이제 쓸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셋 중에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3 곱하기 어떤 놈 혹은 3 곱하기 어떤 놈 더하기 1 혹은 3 곱하기 어떤 놈 더하기 2. 그럼 어디에 빨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4가 있지.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5를 빨리 어떻게 찢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5를 3 더하기 2로 찢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3으로 묶고 나머지를 0 또는 1 또는 2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3보다 작은 수로 쪼개 놓고 3으로 묶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묶는 거지.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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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은 3으로 묶을 거야. 그럼 이거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얘는 3a 프라임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a 프라임이 될 거고 얘는 3b 프라임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4b 프라임이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뒤에 뭐가 남니? 요 2가 남을 거야. 플러스 2가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럼 어떤 걸로 표현이 된 거야? 어떤 걸로? 3 곱하기 어떤 놈? 이게 얼마인지 관심 없어. 어떤 놈 더하기 2꼴로 표현이 됐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이 된다? 2인수가 된다. 나머지가 2인수가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원소가 될 거야? S2의 원소가 될 거야. 요걸 찾아내라. 자, 밑에도 해볼게. 밑에 오히려 쉬워. C가 3의 배수래. C가 3의 배수라는 건 3으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럼 C를 빨리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 3C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C 제곱이 어디에 속하는지 물어봤는데 선생님 여기다 쓸게. C 제곱은 그럼 뭐가 되니? C가 3C 프라임이니까 3C 프라임의 제곱이 돼서 9C 프라임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3 곱하기 3C 프라임의 제곱 3 곱하기 어떤 놈 꼴로 표현이 된 거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S 제로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길 바랍니다. C가 3의 배수가 아니면 C 제곱이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본 거거든. 자 이제 다가 조금 힘든데 C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지금 3으로 나눠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 그럼 얘가 3의 배수라는 거지. C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C가 3의 배수가 아니다. C가 3C 프라임 더하기 1이 되거나 또는 3C 프라임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때 C 제곱은 다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C 제곱은 3C 프라임 더하기 1일 때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얘가 3C 프라임 더하기 2의 제곱일 때도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어쨌든 결과가 하나로 나온다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풀면 둘 중에 하나만 해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좀 유식하게 해볼게. 정석적으로 해봤으니까 유식하게 해보자. 유식하게 해봐. 이거 전개하면 9C 프라임 제곱 6C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어쨌든 너네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상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해. 나머지는 사실 다 묶여. 얘도 지금 봐봐. 나머지 다 묶이고 상수가 중요하다. 얘도 뭐 굳이 쓰자면 3 곱하기 30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0 프라임 이렇게 더하기 1로 표현이 된다는 거니까 요 위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 얘도 봐봐. 이거 전개하면 9C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12C 프라임 더하기 4가 나올 거고 그럼 4는 빨리 뭘로 생각하면 돼? 이거 3 더하기 1로 생각하면 요 세 개는 3으로 묶일 거고 1만 남네. 얘도 1만 남네. 결국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S1 원소가 되겠구나 하고 여우같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우리가 정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도 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지. 단단 이 문제를 풀려고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표현해 나갈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사실 알게 모르게 중학교 때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친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좀 봤던 거고 68번 봅시다. 자, 절대부등식은 진짜 여기 나와있는 문제만 다 할 줄 알아도 학교 시험 조금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절대부등식을 잘해볼게. 좀 잘했으면 좋겠었고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 큰 두 실수 A에 대해서 부등식 요거를 만족시키면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결국은 요거 절대부등식 풀어달라는 거고 선생님이 어제 되게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두 식의 곱하기로 이루어진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 무조건 전개해서 풀어야 된다. 무조건 전개부터 해줘야 돼. 좀 안타깝지만 방법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전개하면 자 이렇게 곱하면 AB지. AB. 자 요걸 먼저 할게. 이렇게 곱하면 AB분의 2가 나올 거야. AB분의 2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면 1이고 이렇게 곱하면 2니까 더하기 3이 나오겠다. 지금 요거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풀어달라는 거지. 그럼 지금 빨리 A도 양수, B도 양수고 둘이 또 무슨 관계야? 역수 비슷한 관계잖아. 얘를 가지고 빨리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 그러면 AB 더하기 AB분의 2는 항상 크거나 같이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하면 2 나오니까 선생님 바로 쓸게. 이렇게 쓰고 선생님이 옆에 있는 3은 여기 3은 그냥 살포시 더해주면 된다 그랬지? 요게 성립하겠네. 이렇게 여기 성립하겠다.
좀만 이쁘게 쓰면 3 더하기 2 루트 2가 나오네. 얘가 음놈이 항상 3 더하기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개에서 산술기와 평균 쓰는 거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69. 요거 아주 치사한 문제인데 이거 선생님이 어제 맨 마지막에 했던 문제 풍산자에서 한번 했던 문제 있잖아. 그거에 약간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fx가 굉장히 복잡한 4차식이 나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fx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내자 그랬잖아. 얘도 이제 방법을 모르면 못 풀거든. 그래서 빨리 뭘 체크해야 되냐면 fx를 분모인 내가 쓸게 분모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요거에 검산식이 필요해. 요거에 검산식을 활용을 해줘야 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 뭐 인수분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냥 직접 나눠볼게. 그냥 무식하게 해볼게. 무식하게.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인수분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자 fx를 분모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x제곱이 오면 자 x제곱 곱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오겠네. 이제 빼면 되지.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제 마이너스 x가 오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인가? 이렇게 되네. 그래서 또 빼면 다 없어지네. 16만 남겠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니?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지인 거지. 이제 검산식을 써봅시다. 자 여기다 쓸게. 자 fx는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고 나머지가 16이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잘 써볼게. fx 대신에 요거를 쓰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어제 했던 문제들을 빨리 떠올려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찢어야 된다 했지. 요렇게 찢을 거야. 그럼 요렇게 찢으면 얘랑 약분돼서 뭐만 남냐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마이너스 x만 이렇게 남을 거고 자 요렇게 찢으면 더하기 일부러 좀 띄었을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6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 어떻게 하게 되니? 곱해서 상세되도록 분모랑 요식의 모양을 맞추자고 했지. 지금 비슷하잖아. x제곱 마이너스 x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모양이 같아지려면 얼마가 필요해? 1이 필요하다. 함부로 식에다가 뭔가 더하면 안 되니까 항상 뒤에다가 다시 빼주자 그랬지. 그럼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수 비슷한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빨리 쓰는 거지. 지금 사실 이제 문제에서 만들어준 거랑 확인 안 해봐도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판별식 쓰면 0보다 작아서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양수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 그래서 산술기를 쓸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얘는 여기서 그냥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에 둘이 곱하면 이렇게 없어져서 16만 남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있는 거 살포시 여기다 이렇게 써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8 빼기 1이니까 7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7이 답이 되는 거다. 산술기하 평균 어제 자세히 했으니까 한 번만 공식 한 번만 더 쓰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 만약에 잘 안 되면 어제 강의 한 번 또 다시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산술기하 평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따로 보충 잡아서 해줄 테니까 잘 꼭 해보고 70번도 보시죠. 학교 시험에는 이제 이런 문장계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게 어제도 얘기했잖아. 산술기하 평균은
보통 이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문장제로 문제를 줄 거라서 식만 잘 세우면 산술기하 평균을 그냥 쓰면 된다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도형 문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식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그림을 좀 꼭 좀 그렸으면 좋겠어. 그림 그래서 눈으로 보고 푸는 거야. 자, 대각선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얘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겠네. 자, 직사각형 그림 이렇게 그려. 직사각형 이렇게 그림 그리면 지금 문제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20일, 이 길이가 20일. 자, 우리 선생님이 계속 직사각형 나올 때마다 강조했는데 이렇게 때부터 직사각형은 몇 종류의 문자로 변의 길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두 종류로 표현할 수 있다. 가로의 길이를 x다라고 놓고 세로의 길이를 y로 놓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표현하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대각선의 길이는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다? 40이다. 요거를 400이다. 20의 제곱이니까 400이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거든. 직사각형 넓이는 뭐냐면 x 곱하기 y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x, y 둘 다 길이잖아. 둘 다 길이니까 여기에 빨리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고, 선생님이 어제 그 산술기하 평균 팁 줄 때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를 이용해서 어차피 x제곱 y제곱이 양수니까 얘를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보는 거야.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에 얘랑 얘를 곱한 거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제곱 y제곱. 이게 항상 성립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400이야. 400은 이렇게 되지. 2배에 자, 루트의 x제곱 y제곱 이거 제곱 루트 사라져서 뭐만 튀어나와? x 곱하기 y만 이렇게 잘 이쁘게 튀어나와. 그래서 양면 2로 나누면 x 곱하기 y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200이 답이 되는 거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을 잘 쓰면 됩니다. 72. 도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면 힘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 시야를 좀 많이 넓혀 나갔으면 좋겠어. 문제를 많이 보면서. 자, 선분 AB를 지름을 하는 원의 점 P가 선분 AP의 길이가 8이고, 여기다 표현해볼게. AP의 길이가 8이고 얘가 6이다. 그리고 이 원의 점 Q에 대해서 PAQ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자, 얘는 PQ는 이거는 지름이네. 얘는 지름. 그럼 이제 이 원에서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게 원에 근데 항상 도형 문제가 나오면 직각삼각형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름이 있어. 자, 지름이다라고 하면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될 거고, 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각삼각형 중에 하나가 지름과 지름의 양끝을 제외한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이런 점을 잡던 이런 점을 잡던 항상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무조건 직각이 만들어진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그러면 AB가 지금 지름이잖아. 얘가 지름이니까 지름 바깥에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얘네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다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AB 지름의 길이가 얼마다라는 걸 빨리 체크할 수 있냐면 10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사각형 PAQ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자 봐봐.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이미 요 삼각형은 고정되어 있지. 얘는 이미 다 고정되어 있잖아. 움직이지 않잖아. 얘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지. 요놈의 지금 넓이는 얼마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직각이잖아. 밑변 높이를 생각하면 24네. 얘는 이미 24야. 그럼 사각형 PAQB의 넓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쪼개보면
삼각형 AQB 더하기 24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는 건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자. 삼각형 AQB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어. 아까랑 똑같아. 항상 길이를 문자로 표현할 거거든. 선생님이 요 길이를 x다라고 나오고 요 길이를 y다라고 나올게. 이제 여기에만 포커스를 잘 맞춰봐. 여기에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첫 번째로 알고 있는 정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다라는 걸 하나 찾아낼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이 직각이니까 밑변 높이로 생각하면 2분의 1 xy가 되겠네.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네. 방금 위에서 했던 문제랑 비슷해, 그치? 요거를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겠다. 자, 한 번 더 써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x제곱 곱하기 y제곱. 요게 항상 성립할 거야.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근데 얘가 지금 얼마래? 문제에서 100이래. 2배의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제곱 루트 사라지니까 x 곱하기 y. 즉 x 곱하기 y는 50보다 작거나 같아. 요게 성립하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2분의 1 x 곱하기 y잖아.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1 x y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놈의 최대값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최대값이 25니까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25 더하기 24인 49가 답이 됩니다. 여기 답이 되겠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원에서 지름과 양끝 이외의 점을 잡으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근데 계속 시야를 열고 나가야 돼. 이거를 푸는 거를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금요일날 질문 한 번 더 받을 거니까 뒤에 서술형 문제도 좀 풀어보고, 만약에 나는 고난이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풀어서 안 되면 꼭 좀 질문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 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잘 혹시라도 하는 거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있어서나 뭐 학교에서 프린트를 줬다거나 하는 거 안 되면 꼭 질문하고, 그러면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할 테니까 좀 쉬었다가 중간으로 넘어가서 교과서 좀 잘 보고 있지? 교과서 언제까지 좀 잘 보고 금요일날 마감하고 함수 설명할 테니까, 금요일날은 그 명제 질문 끝나면 함수할 때 하원고는 좀 빼서 설명할게. 그리고 오늘 동건이 못 와서 괜찮아. 혹시 RPM 원방 풀어온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그 질문 좀 하고 한번 보고 가자. 그러면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는 저기 중등만 잠시 넘어가서 가고 유찬이는 원방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